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워낙 최근에 지수가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릴 때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울러서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의 불균형, 소위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는 분명 그 지수가 빠지는 데에 대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시장이 좀 괜찮을 때 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 트레이딩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손맛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지수가 좋을 때는 장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뚝 떨어지지 않고 살짝 눌렸다가 재반등이 나오면서 당일에 전고점 돌파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당일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려버리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일관적으로 나와버리면 2시 이후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고요. 그 전이라도 초반에 9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반짝 상승 후에 계속 눌려버리고 마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어떤 기조가 기본적으로 시장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까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중국의 유동성 회수입니다. 중국의 춘절 이후에 18일부터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유동성 자금들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각각 나라의 지수가 굉장히 세게 좀 상승을 해줬는데, 중국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이슈로 시장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또 100위안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3일 정도를 중국에서 유동성 회수를 진행하다가 오늘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간단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돈을 소위 말하는 자금을 좀 땡겨 써가지고 혹은 뭐 대출을 받아서 빌려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유동성 자금을 추가적으로 개인이 내서 활용하려고 하는 활용도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자금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소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갑자기 지금 상승한다라고 하면 많이 돈 빌리신 분들이 우선은 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빚 갚는 데 먼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금리일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더 풀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를 높게 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자가 많이 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괜찮아진다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경기가 괜찮아지다는 것은 또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도 또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연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증시의 자금 이탈, 그죠? 이런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투자 자금의 유입이 계속 좀 막히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장세는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할 것 없이 그 넘쳐나는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끌어올라간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의 이 개별 종목의 주가들이, 물론 각각 개별 종목의 이슈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각각 종목들이 정말 밸류가 높아지고 2021년이 2020년,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과 회사 자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을 높여서 더 갈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넘치면서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이 워낙 막혀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자금들이 뭐 개인 생활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이 막혔을 때는 코인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발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부담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의 유동성 회수 때문에 코인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과연 이 금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속적으로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고 나서 한다면 뭐 사실상 아직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동성만 잠근다? 그렇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미국에서도 아마 분명 특정 부분에 있어서 뭐 FOMC를 통해서 뭐 연준 의장이 뭐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시장에서도 쉽게 금리를 상승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요동치고 있지만, 그 요동침은 주 중반이 갈수록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눌리고 빠질 수 있다. 아마 수요일 정도까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이후에도 더욱 빠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오늘도 이 특히 외국인의 좀 순매도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뭐 지수에 대한 제 간단한 그냥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1.85% 하락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 62평선 정도 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오늘 뭐 갭으로 밀려버리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지지라인을 형성해 줬었던 940포인트도 깨버렸어요. 깨버렸고, 매동도 오늘 코스닥의 매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좀 순매도로 나와주면서 매동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거의 다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뭐 내일 장 초반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내일 저는 장 후반이 되면서 좀 지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면요, 지금 여기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지금 뭐 19종목이 다 빠졌어요. 그죠? 이 TCK라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조금 낯익지 않은 종목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보면 시가총액 상위 거의 19개 종목이 다 빠졌다. 시장 같은 경우는 15%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지수가 뭐 반등할 여력이 없었고요. 이렇게 된 이상은 요 정도 라인에서 지난번 빠졌던, 그죠? 거기 몸통 정도 수준, 앞서서 양봉을 좀 뽑아냈었던 요 라인,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93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는지요. 아우러스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도지형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3000포인트까지도 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관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계속 순매도로 일관을 했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코스피는 장 초반과는 다르게 기관이 순매수로 일관을 좀 해주고 점점 올라주면서 오늘 기관이 좀 받쳐주는 바람에 그래도 도지형 마감을 좀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은 좀 불안하죠. 수요일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이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는지 혹은 그에 대한 여러 뭐 의원이라든지 혹은 연준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잘 버텨준 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에 좀 가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 중에서 오늘 양봉을 뽑으면서 뭐 조금이라도 상승한 종목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종목에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3월 18일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속적으로 좀 빠지기만 했지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달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케미칼의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왔고 여기서 좀 양봉을 좀 냈고 다시 한번 약진할 수 있는 움직임을 서서히 좀 가져가지 않을까.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수가 반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반등을 베이스로 해서 종목들이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1400 정도 종목 중에서요 1019 종목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거래소는 약 900 종목 정도 중에서 563 종목이 빠졌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꿋꿋이 급락하지 않고 잘 버텨준 데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과 기대감이 있었고 아울러서 케미칼은 또 이제 순매수가 외국인에서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와중에도 코스피는 특히 외국인이 2,993억 순매도하는 와중에도 64억 정도를 순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기금은 지금 굉장히 다 갖다 팔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쉬운 자리들이 참 7만원에서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밀렸는데 오늘 뭐 장중에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0.62% 상승으로 좀 아쉬움을 갖고 마감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2월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급작스럽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폭도 케미칼보다 적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어쨌든 좀 스테이블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저는 시장의 좀 반등과 함께 아니면 그 모멘텀의 부각 그죠? 사이언스의 어떤 상장에 대한 이슈 그 전에 이제 상장 전 수요 예측 공모가 산정 이런 부분들과 이제 조만간 곧 며칠 내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직접 접종이 됩니다. 국내 그런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점점점 더 올라오면서 움직임에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은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뭐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는 정도 수준에서, 왜냐하면 앞서서 상장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투자에 적용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디스커버리도 한 6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에.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한 쌍으로 묶어놓고 디스커버리 우선주와 케미칼 우선주 네 종목을 같이 보신다면 더 파악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제가 11시 반쯤 찍고 있는데 영상을요, 나스닥이 2.38% 하락을 시작했고 다우가 0.35% 하락입니다. 상당히 좀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뭐 내일 오전에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신다면 더욱더 내일 국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디스커버리는 굉장히 안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강한 상승이 좀 아쉽지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번 주 후반이 좀 되면 될수록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 자체가 어디까지 좀 지수가 빠지다가 반등을 좀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빠져서 오늘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막 올리고 해서 부담을 시장에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은 뭐 리스크 해지를 하시면서 참여하신다면, 시장이 반등함과 동시에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이런 눌렸던 종목들이나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 담아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이 하락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잘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까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전 관심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같이 보면서 하나씩 좀 파악해 본다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쨌든 뭐 조금이나마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디 투자하신 모든 종목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지수의 반등과 함께 빠르게 원상 복귀해서 수익권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수익이신 분들은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하신 그런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